자, 지난 시간에 드리는 내용은 요 내장은 물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걸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본입니다. 요약해놨는데 요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내장 먼저 드리고 요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이제 오행과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오행과 사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음양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제일 앞장이죠. 제일 앞장에, 그죠? 뭐 주역 해놔고 그 밑으로 제가 맨 앞장, 그죠? 두 번째 장인가? 앞장. 반 2분의 1 이 선을 쭉 꺼가지고 제일 앞장 선을 쭉 꺼가지고 밑으로 오행 적어놓고 있죠. 목화, 토금수 밑으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좀 폭넓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좀 세세한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명리학에서 가장 첫 걸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 이제 음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은 바로 음양 전체적으로 본다면 음양오행론이다 이거예요.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또 이 서로 관계해가면서 얽히고 설키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명리학적으로는 생과 극을 한다 했죠. 이래 하면서 자꾸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음양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했죠. 하늘과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태초의 하늘과 땅.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남과 여예요. 그죠? 남과 여. 또 우주 공간에서는 뭐 태양과, 아까는 하늘과 땅 했지만 태양과 뭐 땅 이래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의 총체적 개념 하면서 제가 또 그 뒷장에 있을 거예요. 그 뒷장 명리학의 총체적 개념 제가 제가 써가지고 해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그죠? 없으세요? 있죠? 예, 총체적 개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음양의 이해 일어나서 음양은 그죠? 음과 양은 제가 이제 메모해놓은 부분 중에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제가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명리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음양은 그죠? 역의 출발점이다. 역. 그죠? 여기서 역이란 뭐 주역 변한다라는 거예요. 주역. 역의 출발점이다. 역이란 글자가 보면은 위에 이 태양을 말하는 날일과 그 밑에 달 원리예요. 달 월자를 썼어요. 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은 주역에도 이건 역경, 그죠? 변화한다. 이 변한 것은 음양이 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은 일과 일월의 움직이는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고, 음양의 시작은 무거기 동하여 이건 이제 이 학문리학의 이제 학문적 얘기입니다. 무거기 동하여 태극이 더 발전해서 음양이 나오고 이런 얘기인데 음양이 나오기 이전에 뭐였겠나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였겠나라는 이 얘기 거기 무거기니 태극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우리 사람들에 보면 인간 어머니 뱃속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원래 그 자궁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태동하기 이전에 자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음양이 교합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깨끗한 상태를 무거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거기서 이제 이 양과 음이 접합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양이냐 음이냐가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이제 생장 소멸을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음과 양은 다시 오행과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이래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자, 오행과 사상으로 나눠진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행은 기호를 갖다 붙여서 목화토금수라 했고, 그래 사상을 계절이라 했죠. 그렇죠. 법률은 계절을 또다시 오행과 같이 맞물려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 음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양은 주역에서는 음은 곤이라 했고 땅곤자입니다. 곤이라 했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점 2개, 짧은 선 2개를 그어놨죠. 그건 이제 기호입니다. 기호. 자, 그다음에 양은 이 하늘 건자를 썼습니다. 건. 그래서 건곤.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건곤감리라는 게 나오죠. 하늘, 땅, 물,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곤감리를 표현하였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과 요즘도 보면 지금 이 역을 뭐고 이거 명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곤명, 건명 이래 말하거든요. 그 곤명, 건명은 이제 남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곤이라 하면 음이라 했으니까 주역에서는 음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이니까 사람은 여를 말한다. 그래서 여. 그다음에 이제 건은 하늘 건자, 하늘 양이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남자를 양이라 한다. 그래서 건명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남명 여명 쓰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표현하였다. 주역은 원래 음양설로서 자연에 깨닫고 이로써 점을 치는 학문이었다라고 하면, 예. 사주명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사주명리학은 주역의 음양설과 태양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오행설과 합해놨다. 그죠? 합해놔서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았었죠? 안 받으신 분? 자, 한번 신분 계시죠? 잠시만요. 책도 못 받았었죠? 책도 못 받았고 프린트물도 못 받았고. 책 안 받으신 분 다른 분 다 받으셨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 요래하고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냐? 어떤 항공화에서 항시 음양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요거 합니다. 이거 프린터, 예, 프린터. 명리학의 총체적 이해와 개념 해놨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양은 요 조금 막 제가 쓰다가 지웠다가 막 일어나 가지고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잘 메모를 해 두십시오. 양은 하늘. 그죠? 밑에는 음입니다. 양과 음은 양은 플러스를 기호로 표시해 놨고 그죠? 음은 마이너스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한자는 양은 이렇게 쓰죠. 이래 양. 음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양과 음.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양일 때는 땅을 음이라 구분하고, 그죠? 음양을. 또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다. 음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와 달도 마찬가지다. 해가, 그죠? 양이면 다른 음을 뜻하고, 그래 낮을 양이라 하고 밤을 음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밝음과 어두움,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나가고 들어오고, 반대적 개념이죠. 보니까 성정들이 반대적 개념들. 그 다음에 좀 시끄럽다, 또 조용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드러난다, 또 감추어져 있다. 이것도 음양. 모든 것이 음과 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분, 항시 어느 곳에든 한 공간에서 내지는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도 음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의 성정들이, 그죠? 이것들 구분하면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근원되는 것은 뭐가 하면 양과 음의 그 성정을 말합니다. 성정. 조금 이따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적 성정, 성격적으로의 음양의 사고적으로는
양은 외향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외향적 성향과 내성적 성향, 요건 외향적인 것을 양이라고 그것보다 내성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구나. 또 옆에 뭡니까? 활동적이고 정적이다, 안정한 거. 그래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양은 또 음은 또 보수적 성향이다. 그죠? 그다음에 양이라 하면 다자간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말하고 음은 내성적이고 보수적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의 만남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양은 진보적 성장이라 하고 여러 사람 다자간의 만남이라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행동지향적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양에 속하고 그다음에 생각지향적인 거. 생각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양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음과 양을 놓고 성적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양은 많은 움직임을 말하고 나가서 어떤 한 정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고정된 뭔가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나가고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작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러한 운동성들이 양의 운동성이다라는 거죠. 음의 운동성은 이미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은 이미 양의 운동성 이만큼 나갔다라면, 그죠? 이게 이제 양이 나간 거에 대해서 원래에 대해서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양의 운동성을 했잖아. 그럼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음의 운동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양은 또 움직이고 움직임과 안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움직이는 건 양이다. 또 뭐 극단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은 양이고 죽은 것은 음이다. 이렇게 그죠? 항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서 음양은 사상의 표현은 하늘이 밖에서 땅을 감싸고 있고 이 우주론적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월이 운행하고 있고 천지 화수의 수화의 기가 그 사이에서 항상 운동한다.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 이 말인데, 요거 이제 이 무슨 말이고 하면 조금 이제 이해를, 요거는 이제 음양에서 조금 발전된 내용입니다. 음양에서 조금, 자, 음양이 조금 전에 하늘의 기구는 거기라 했죠. 저 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의 땅의 것들은 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주역에서는 해놨는가 조금 이제 학문적 그런 내용 같아서 조금 어렵게, 천지 수화의 기가 그 사이에서 항상 운동한다. 이제 명리적으로 상생상극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음양이, 그죠? 양과 음양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움직이는데, 자, 양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음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이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양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음양이 나온 게, 양은 조금 전에 했는 거 보면 시작하고 성정이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활동한다. 활동. 자, 다시 말하면 왕, 사, 절, 네 단계로 보면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다가 서서히 죽음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이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걸 이제 양의 운동성은 생해서 왕성하게 사는 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살은 무엇입니까? 살은 이미 여기서 죽을 사자로 쓰는데 살아 하는 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간다. 움직임이 벌써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양의 운동성이고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는 음의 운동성으로 들어간다. 사절로 운동성으로 들어간다. 요걸 이제 아까란다. 어저께 내가 말이 잘 안 되니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약을 먹었거든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오행으로 나눈 거죠. 명리는.
그죠? 오행으로 나눴 그 오행의 기운은 목화 토 금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목과 화와 토는 가운데 있고 금 수를 말한다. 그래서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은 화의 기운이고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은 수의 기운이다. 자, 여기서 수화의 기운이 서로 운행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기운에서 서로 수화의 기운을 얽히고 설킨다.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의 음양이 하늘이 지구를 뒤엎고 있고 표현이 뒤엎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수와 화의 기운이 서로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죠? 이게 서로 오행의 기운들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뭐가 변하는가? 그 자연이 다 변한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 거? 목화토금수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목화토. 이거 변하는 순서예요. 변하는 순서. 변하는 어떻게 변할까요? 고정된 하나의 고정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시작하고 딱 켜서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거는 그럼 오행상 우리 명리적으로 오행상 어떤 오행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시작했잖아. 이 단계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음량이 변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한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거든요. 지금 방금 말 이걸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의가 막 물이 익어 가잖아요. 그죠? 이 단계는 확산하고 더 잘 내고 화의 에너지다 말입니다. 화의 성정이에요, 내가 하는 게. 그다음 또 화의 성정 후반으로 서슬 넘어가면은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했는 것들에 그죠? 정리를 해 들어가면서 마무리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 시점 다시 양이 굉장히 극의 점이 왔을 때 어느 시점에는 오늘 강의는 이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의 글자를 보면 양과 음이 같이 있죠. 그죠? 요것도 토는 항상 양과 음이 같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 목은 양의 운동성의 시작. 그죠? 금은 음의 운동성의 시작. 요 얘기입니다. 그죠? 토는 음량을 조절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수로 돌아가면 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쇠병사모 죽으면 묘에 들어가서 혼과 백이 분리돼. 혼은 혼대로 날아가고 하늘에서 왔으니 땅은 땅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절이라는 거죠. 절의 상태에서는 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는 얘기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사상은 오행은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오행을 사상을 위해 문정하고 오행은 목화 토금수 가로 열고 우주 하늘 천자 썼죠. 천의 기운을 말한다. 그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행은 우주의 기운 보이지 않는 기 에너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 에너지를 말한다. 그다음에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기운을 뜻하고 그다음에 양의 발산하는 기운을 멈추고 수렴해져가는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기운을 말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설명. 그래서 여기서 양과 그죠? 양과 이것을 이거 토를 함께한 결합체이다. 양과 두 개를 토로 한 결합체이다. 토는 자 중화작용으로 모든 것을 수용한다. 자 토는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음의 사상은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사상은
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름, 가을, 겨울, 사상은 네 개밖에 없죠. 사상에 네 개의 형상밖에 없다. 그죠? 토는 봄에도 토가 있었고 각각의 계절마다 토가 다 있다. 그죠? 각 석 달이잖아요. 3개월씩. 봄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해서 3개월씩 각각 돌아가면서 3개월씩 해서 있는데 그 각각 3개월의 마지막 달, 그죠? 3개월의 마지막 달은 전부 다 환절기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달에는 토의 에너지가 많다. 그렇게 사상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사상의 봄은 오행으로 바꿔 말하면 목과 같다. 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표현하러 가면 온 천지가 새파랗다. 그죠? 생명이 봄이 되는 생명이 어떻습니까? 꿈틀 막 이글대죠. 역동적으로 살아나가려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수였던 상태죠. 겨울 꽁꽁 얼어 있고 그 형체가 뭔지 모르고 씨앗 안에 세상이 나오기 이전에 딱딱한 상태. 이걸 모든 걸 이제 이 수라고 표현합니다. 수. 근데 거기서 세상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목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나오는 그걸 목의 에너지. 그 세상이 더 자라면서 계속 커나가지고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형상을 화의 에너지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한참 자라고 나니까 키가 줄어들었죠, 지금. 그 어느 시점에서는 더 성장하지 않고 내적 성장으로, 그죠? 정신적 성장으로. 자, 다시 이야기하면 먹고 하는 양의 운동성은 육체적 성장을 말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엄청 내적 성장은 키가 줄어든다는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성장을 멈추고, 그죠? 멈추고 정신적 성장.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쪽에 목과 화는 양을 말하고 오행 중에, 그죠? 그다음에 금수는 음이죠. 음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육체와 정신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행동파, 정신, 그죠? 움직임과 이 생각하는 정신 이런 걸 뜻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봄은 목의 성정을 갖고 있고 화는 여름은 오행으로 말하면 그냥 화이다. 그죠? 가을은 금의 계절, 결실, 그죠? 수는 술한다. 겨울은 술을 말한다. 그죠? 그래 수의 성정이라 하면 겨울과 온 세상에 겨울과 같구나. 겨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 활동성이 없잖아요. 추우가 움츠리고 이러잖아요. 또 춥잖아, 그죠? 그리고 수라 하면 차갑구나 이런 거예요. 화는 반대적이죠. 뜨겁다. 음양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벌써 이제 그러면 여름은 화락했고 가을은 금이락했고 겨울은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행에 대해서 성정을 이제 조금은 부분적이면 이해하셔요, 그죠? 금수가 많은 명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성정은 어떨까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한마디로 그게 정답입니다. 뭘까요? 예? 그렇지. 또 그러한 성정들입니다. 조용하다. 또 여성스럽겠다.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목화가 많으면 반대겠죠. 남성스럽다. 또는 여기가 조용하다 하면 좀 시끄럽겠네. 그죠? 수가 많으면 조용해요. 관국하고. 그 대신에 생각이 많다. 말이 맞죠? 그 이제 같은 말을 계속 이 확대 해석해 나가는 거라. 갖다 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되는 것들을. 그렇게 짜다라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학문이라 해서 막 없는 걸 캐갖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대표적으로 화와 수를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좀 시끄럽겠네. 뭐 많이 좀 떠들겠네. 조용하게 가만히 안 있겠네. 너 왔다 갔다 하겠네. 이런 거잖아요. 그 얘는 안 그러고 반대는 가만히 있겠네. 움직이자 해도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 성정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금과 수는 금은 수를 가기 위함이고 목은 화를 받쳐주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이랬을 때 오행과 사상에서 목과 화는 양에 속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양과 음의 성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금과 수는 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사상과 오행이 상생상극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뭐래서 뭐 서로 뭐 천이 밖에서 질을 감싸고 그죠? 그 안에서 일월이 운행하고 뭐 기운이 서로 뭐 이 항상 운동한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명리적으로 상생 오행과 사상이 서로 상생과 상극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예요. 그죠?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인간의 미래를 어떻다 알아가는 거죠. 예측해 나가는 거죠. 생극재화, 그죠? 생왕사절. 여기서 상생상극은 생하고 극하고, 그다음 재하고 생극재화, 화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명리적으로는 상생상극, 생극재화의 법칙을 말한다. 자, 생은 낳는다 또는 돕는다 또는 살리다. 생. 우리 상생하잖아요. 그죠? 상생은 낳는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상극은 뭔가? 극은 이기다. 내가 이기다. 그리고 상생은 내가 그 무언가를 도와주고. 그럼 오행의 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행은 뻔하잖아요. 정해졌잖아. 5개 오행의 교가 목화 토금수. 그럼 그것들이 서로 상생상극한다. 그러면 목이라 하면 또 화라 하면 각각 이것들이 상생하는 게 있을 것이고 상극하는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어떤 그런 관계를 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법칙을 말한다. 그래서 생은 낳는다, 돕는다, 뭐 낳다 이런 걸 뜻하고 돕는다. 여기서 이제 인성의 의미다 해놨는데 인성은 이제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극은 극하다, 이기다의 관성의 의미를 했는데 나중에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하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래요. 뭐 항상 여기서 그러면 오행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근원이 되는 건 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엄마 시작하기 위함은 목이잖아요. 그래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로는 목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목 시작. 그죠? 물론 목은 수에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목생화하고 그죠? 목생화 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는 또 수생목이죠. 요게 이제 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생은 나무는 화를 이제 이 명리적으로는 목은 화를 생하고 그러면 화를 생하면 생했다 낳는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힘도 빠지지 아프잖아요. 몸도 기운도 빠진다. 그러나 화는 팔팔하게 살아나죠. 기운이. 이런 개념이에요. 생은 또 화는 토를 생하면 토는 기운이 살고 그러나 나는 또 기운이 빠지겠죠. 이런 기본적으로 생해주는 놈은 살고 생 받는 놈이죠. 생 받는 놈은 살고 그러나 생해주는 그 자는 또 기운이 빠지는 이러한 또 이제 기본 원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극이라 하면 여기서 극은 하나를 건너뜁니다. 내가 이긴다. 극 받는 상태의 입장은 그죠? 목은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땅에다 뿌리를 내잖아요. 그래 목극토한다. 순서가 토는 또 한 칸 건너갑니다. 토극수한다.
물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잖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니 야는 그냥 제공만 해주고 지가 어떻게 결실을 좋게 맺으라고 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공만 해주고. 그러나 토는 물길을 가로막는다 그잖아요. 수는 수극화겠죠. 불을 끄는 데 쓰이잖아. 그 대상은 극받는 대상은 아주 이제 기운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약화된다. 화는 화극 금 쇠를 녹이는 데 쓰죠. 불로 쇠를 녹이는 데 쓴다. 또 금은 금극 목 쇠로 이제 나무를 자르는 데 쓰여진다. 지금 제가 그래서 뭐 나무다 불이다 뭐 흙이다 요래 했지만 요거는 뭐다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목은 나무다라고 해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상생상극론에서는 요걸 그대로 접목하셔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 관계를 생극재화하고 이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기운과 현실이 천수상해갖고 어떻게 지수형 땅에서는 형체를 만들어낸다. 그래 이 오행이 그죠? 이 오행의 기운이 천수 하늘에서 상하여 상을 내리우고 들이우고 그러니까 이어서 어떻습니까? 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는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봄은 어떻다? 봄에 하늘의 목의 기운이 에너지가 들이우니까 봄에 땅부터 따뜻하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내잖아. 온도를. 그러니까 봄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기운을 받아서 상을 만들어내죠. 새싹이 나왔잖아요.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이 천의 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여름에는 꽃을 피우잖아. 성장하고. 그러죠. 가을에는 또 가을에는 그런 그 기운들을 받아서 천수상한 기운을 받아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받으라고. 가을에 어떤 물기들을 다 다시 본래의 뿌리로 들어가니까 단풍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저 자연의 형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 한마디로 말 천수상지수형을 변화하는 것들. 그걸 이제 여기다 잘 좀 세세하게 표현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그늘음 오늘 음양까지 마무리 해봅시다. 조금 가더라도 그늘음 변 아까요 음양이라는 글자가 양은 햇볕이 있는 쪽 볕양자고 음은 그늘을 말합니다. 그늘. 그러니까 양은 따뜻하겠고 그죠? 음은 그렇겠다. 이제 우리가 음양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성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저 위에 뭐 책의 자료에 의하면 자평진전에서는 천지에는 기가 있고 뭐 이래 해놨는데 저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우주를 이기론으로 뭐 이래 이야기하고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기론 중에 변화하는 그 과정을 오행과 여기서 또 보면 이제 나중에 오행 중에 또 나오죠. 오행 중에서 양과 음이 있으니까 각각 양과 음을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오늘까지는 자, 여기 음과 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음양의 분류 해놨습니다. 분류. 음양의 분류는 크다와 작다 또는 길다와 짧다. 또 개념은 분명한 기준은 없다.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또는 통상적으로 기준점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제가 지금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음양으로 보면은 남자니까 뭐 당연히 양이다 하겠죠. 그건 제가 말하고 지금 양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아무 소리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저지만 음의 형정을 띠고 있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은 앞에 보이는 부분만 양이지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음양을 동시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제가 막 활발하게 막 웃다가도 텔레비전 보면서
슬픔을 띠면 어떤가 여성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 항상 음양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특정한 한 기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음양의 성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에서의 음양의 분류는 그죠? 양은 불, 그죠? 음은 물. 일단 우리 한자부터 물, 불 썼습니다. 그죠? 를 말한다. 또는 자 양은 하늘에 해당되는 하늘에 해가 있고 또 음은 또 달 해놨습니다. 달 이해되세요? 이 달은 어두움을 밝혀주잖아요. 태양은 전체를 밝혀주고, 그죠? 태양에 해가 뜨면 전체를 밝혀주고, 나중에 이제 이 화, 또 음화, 양화 이래요. 음화, 양화. 그럼 화는 양화라 하면 그럼 이제 태양과 같겠고, 그죠? 음화라 하면 달, 별, 또 부분적을 밝혀주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죠? 아까 근곤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근곤, 백설이 망근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망근곤. 그리고 이때도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쭉 배운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기, 질, 그죠? 기와 질. 그래 여기서는 기와 질은 뭐가 면 아까 지수형, 천수상 뭔가 없었잖아요. 보이는 게. 그러나 뭔가는 또 만들어냈잖아. 그죠? 기와 질. 그죠? 에너지와 형태가 나타나. 또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생각적인 거, 기는. 그 다음에 질, 사상은 현실적인 거.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낮과 밤을 말한다. 아침과 저녁을 말하기도 하죠. 아침. 또 봄과 가을. 여기서 보면 또 나오죠. 봄과 가을. 여름, 겨울. 그다음 덥다, 춥다, 건조하다, 습하다. 예. 자 여기서 습한 걸 건조하고 습한 걸 여름과 겨울은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춥고 여름과 겨울을 이야기하면 바로 온도가 생각납니다. 차갑다, 뜨겁다. 딱. 그죠? 차갑다, 뜨겁다. 그 봄의 습성은 습하다. 그죠? 가을은 건조하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쓰임이 있습니다. 피부가 좀 건조한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드니거든. 나이가 한 가을쯤 가면 인생 시작했어. 목에서 시작해서 화로 가서 토를 거쳐서 키가 쭈그러들면서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그죠? 피부병이 이때 가면 살살 피부가 말라지잖아.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물을 많이 먹어라. 이해되죠? 나중에 오행으로 건강을 또 건강이 다 나옵니다. 건강 어디가 기본적으로 좋겠다 안 좋겠다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러한 자연이 변화하는 이러한 원리 이치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그대로 접목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정을 알아보고 건강도 알아보고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을 정신적으로 음양을 분류를 해보면 양은 가볍다. 그럼 이제 음은 이제 무거운 거고, 그죠? 양은. 자, 여기서 양은 일단 음양 이래 하면 화와 수를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와 수. 아, 화는 양이겠고, 그죠? 수는, 자, 화는 가볍다. 수는 무겁다.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상선약수라 했죠. 물이 제일 착하다. 상선약수. 화는 어디서 가볍다. 기체화해서 날아간다. 하늘로. 그죠? 자, 밝음을 말, 양은 밝음, 수는 어두움. 우리 밝음, 이것도 보면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대낮이잖아. 화는 대낮이잖아요. 시간대가 벌써. 자정, 그죠? 자오. 정오 참 자오가 아니라 정오시 오시 대낮 오시 수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자정 자시정 그죠? 그때는 뭐 그래서 깜깜한 밤과 낮을 말하고 그럼 밤 깜깜 요거는 대낮을 말하고 요거 깜깜한 밤을 말하면 요거 밤일 지나고 아침으로 오고 목은 아침이겠죠.
새벽부터 아침을 화에서 활동을 하고 토에서 어떻다 이제 마무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 지야죠. 금의 시간은 이제 오후 저녁으로 돌아갈 때 수에서 밤이 오고 술시거든 술시 신유술 해자축 술시가 이쯤 어디 우리가 술 먹는 그 시간쯤